네, 안녕하세요. 저는 YBM 종로센터에서 기초중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시밍쌤 유지윤 강사입니다. 왜 시밍쌤이냐고요? 저의 부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시밍쌤은 유지윤 강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국어를 배우시기 전에 중국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시작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이네요. 중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그쵸. 바로 여기 베이징입니다. 중국은 그렇다면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 국가일까요? 아니면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일까요? 네, 바로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은요, 대부분의 한족과 그리고 10%가 안 되는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수민족은 55개의 민족이라서 총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족은요, 중국 전체 인구의 91.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 인구의 약 17%입니다. 약 13억 명이고요. 세계 최대의 민족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중국어를 중국어로 하면 한유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유. 그런데 중국어라고 했으니까 뭐 중국어 이렇게 세 글자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한유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한유는 바로 한족의 언어란 뜻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한족의 언어는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한족이 쓰기 때문에 한어라는 뜻으로 한유라고 합니다. 이 한어를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고요. 번체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간체자는 바로 간단하게 쓴 문자라고 하고요. 번체자는 조금 복잡하게 썼다. 그래서 이 간체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간체자는 현재 중국의 대륙에서 쓰고 있고요. 번체자는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에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바로 이 간체자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어는 왜 간체자와 번체자로 분리가 돼 있을까요? 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 사회, 기술의 변화를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중국은 차나 도자기, 비단 등을 수출했고요. 인도는 면직물과 향신료를 주로 수출을 했는데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출의 중심지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청나라 중국은 원래도 화약이나 나침반, 인쇄술, 제지술로 이미 여러 가지 기술을 보유한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자급자족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좀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나라한테 면직물이나 공산품을 보내줄게. 그럼 너희가 우리한테 너희 나라에 있는 차, 도자기, 비단 등을 보내줘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중국의 차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수출량은 엄청 많은 데에 비해서 중국에서 이 수입하는 영국의 시계나 그런 공산품은 턱없이 적은 거예요. 특히 이 시계는 황족이나 귀족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필요도 없고 너무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와의 무역에는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안 되겠다.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식민지로 있던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수출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아편이에요. 중국에서 그 인도에 있는 아편을 수입하면서 점점 이게 사용량이 늘어나죠. 여러분들 이 아편이 뭐예요? 바로 마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청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중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심지어 12살의 아이들까지도 이 아편에 중독이 되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관료를 바다 근처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 아편을 못 들어오게 막아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관리, 인칙서라는 관리가요. 이 아편을 실은 배에 불을 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죠? 그쵸. 바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편 전쟁은 두 차례에 걸쳐 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 중국의 어떠한 국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잃게 돼요. 그러면서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게 되고요. 정치나 경제적으로 많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난도 일어나고요. 부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점점 전 세계에 있는 근대화를 좀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막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약해진 나라에 점점 외세가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국 이 내륙에서는 순원이라는 사람이 1911년에 신해 혁명을 일으켜요. 여러분, 신해 혁명은요, 황제 체제의 그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청나라가 아니라 중화민국이에요. 자, 잠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로 가볼까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는요,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이기 때문에 반봉건, 반외세 성격으로 2달 뒤에 중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5.4운동이에요. 이 5.4운동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오쩌둥이 됩니다. 원래 중화민국은 국민당이 유일한 당이었어요. 순원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었는데 곧 이어서 장제스가 우두머리가 됐고요. 여기서 파생된 이 공산당과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당은 약간 보수 세력, 그리고 지식인 계층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었는데, 공산당은 분홍의 아들인 마오쩌둥이 세운 당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이나 농민 계층을 좀 지지하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른 당으로 분리가 됩니다. 공산당과 이 국민당이 점점 대립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국공 대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 1930년대에 일제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을 했는데 이제는 둘이 합쳐서 일본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공합작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요.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대립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 계층이나 소외 계층, 농민들을 포섭해서 이 세력이 점점 확대가 돼요. 그래서 공산당이 점점 더 우세하게 되고요. 이 다음 해인 1946년도에 국민당 결국 대만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대륙은 중국 공산당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인 거죠. 대만으로 망명한 이 중화민국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지식인 계층, 유산 계층, 그리고 전통 문화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인 반면에, 이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농민이거나 노동자 계층들이었어요. 그리고 전통 문화나 낡은 관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 손으로 직접 공자의 묘를 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요, 문자를 모르는 문맹도 많고, 그래서 행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 한자가 아니라 간단하게 간체자를 써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서 1960년대에 문자 개혁으로 중국의 대륙은 간체자를 공식적인 문자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홍콩과 대만, 그리고 마카오 지역,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지 여러 국가들은요, 현재도 이 번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국의 한족이라든가 그리고 간체자, 번체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의 문자를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 전에 중국에 대해 조금 알고 시작하면 더 재미있고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이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강의실에 오셔서 저와 함께 재미있는 중국어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저와 함께 하시면 이 한자를 되게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뵐게요. 再见!